네,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사운드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에크로벳 이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김현지라고 합니다. 저는 소프트뱅크에서 도비 기술 지원과 교육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레크로벳 이 세미나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약 1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혹시 세미나 내용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신다든지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그 Q&A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질문 사항 있으실 때마다 질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에크로벳 이 세미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뭐 업무 보고나 회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업무를 하실 때 문서 편집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아무리 좋은 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표현이 되지 못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용도에 맞는 툴들을 가지고 뭐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다양한 툴들을 활용을 해서 문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툴들을 쓰시다 보면은 그 파일 각각의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취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활용하시려면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그런 파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분위기도 되게 어수선해지고 지루해지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런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종합문서 솔루션인 PDF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단순히 텍스트랑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서의 모양새를 벗어나서 풍부하고 화려한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도구를 긴밀하게 연동해서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DF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PDF를 편집하는 툴이 바로 에크로벳이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에크로벳은 최근은 아니죠. 얼마 전에 에크로벳 1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에크로벳이 1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미나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슬라이드 다들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다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에크로벳 세미나의 주제는 에크로벳 10으로 업무 표준화 및 문서 편집 시간 단축하기입니다. 제 문서를 작성을 하시는 업무를 대부분의 시간으로 많이 소요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제 업무에서 이제 이런, 이런 문의만 보이세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이제 슬라이드가 보이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에크로벳 10으로 업무 표준화 및 문서 편집 시간 단축하기이고요.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문서를 편집하는데 시간 소요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제 문서 작성을 하실 때 항상 새로운 문서를 작성은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편집 기능들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원하는 형식으로 자유자재로 이제 한 번에 마법처럼 이렇게 문서가 편집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런 기능이 바로 에크롭의 10 버전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바로 동작 마법사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오늘 1시간 동안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동작 마법사 기능은 1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고요. 이제 현재 에크롭의 10 프로 버전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탠다드 버전을 활용을 하고 계신다면 동작 마법사를 활용을 하실 수 없으시니까요. 이 부분은 유의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젠다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은 4가지에 대해서 이제 동작 마법사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 이 동작 마법사가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동작 마법사가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동작 마법사를 활용을 해서 문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현재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데스크탑이나 랩탑에 에크롭의 10 프로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다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작 마법사 편집하기예요. 이제 이 동작 마법사를 딱 정해져 있는 그 메뉴들로만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동작 마법사는 원하는 형태대로 제가 원하는 기능들로만 나만의 동작 마법사를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하기 세션에서는 동작 마법사를 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동작 마법사 공유하기입니다. 동작 마법사는 이렇게 혼자서 나만의 동작 마법사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에게 제가 만들었던 동작 마법사를 보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사용자가 만든 동작 마법사를 또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 마법사를 공유를 해서 업무를 표준화해 주실 수 있는 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면서 똑같은 편집을 반복하거나 이런 똑같은 편집을 반복하기 때문에 편집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집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이런 동작 마법사를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 동작 마법사는 이제 PDF를 활용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기능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했던 그런 작업들을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일괄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동작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에크로벳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원하는 기능들로만 단계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단계를 클릭만 해주시면 문서에 적용이 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실 때 저는 지금 뭐 워터마크도 추가를 하고 싶고 교정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서에 암호 설정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에크로벳 화면으로 제가 화면을 전환을 해서 실제 화면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벳을 실행을 했고요. 이제 기존에 이런 견적사 문서를 하나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저희는 이런 견적서를 작성을 할 때 항상 PDF 포맷에서 워터마크도 작성을 하고요. 이제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정 편집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문서에 오픈을 할 때마다 암호 설정을 통해서 암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문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런 보안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쓰는 방법대로 편집을 먼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도구 패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메뉴들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실 텐데요. 여기에서 먼저 원하는 워터마크 메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워터마크나 교정이나 뭐 보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진행됐던 에크로벳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셨을 테니까요. 약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시면은 워터마크 메뉴 있으실 거고요. 클릭하시면은 첫 번째 워터마크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가 기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워터마크의 소스를 입력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창이 하나 실행이 되실 거예요. 실행이 되신 부분에서 오른쪽에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서 워터마크가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여기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할지 이미지 파일을 입력을 할지에 대한 소스를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텍스트를 활용을 할 건데요. 흰색의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텍스트에 워터마크 입력 가능하시고요. 여기에서 저는 보안 문서라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미리 보기 화면에 업데이트 완료됐고요. 이제 업데이트된 보안 문서라는 워터마크 텍스트에 대해서는 글꼴도 수정을 할 거고요. 워터마크의 컬러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모양 부분에서 워터마크의 회전값도 한번 지정을 해 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불투명도, 위치까지 세부적으로 속성값을 지정을 한 다음에 확인 눌렀습니다. 네, 이제 제가 원하는 첫 번째 편집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원하는 교정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도구 패널에 보호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교정으로 표시라는 메뉴를 실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교정으로 표시라는 교정도구 사용에 대한 실행창이 실행되실 거고요. 확인 누르고는 감추고자 하는 영역들을 모두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부분과 이름,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연락처 부분도 모두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만 문서의 텍스트를 감춰주는 교정을 적용을 할 거고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교정 적용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해당 영역을 영구적으로 삭제를 해주는 메뉴를 실행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거까지 눌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과 상단에 연락처 부분들이 모두 삭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를 오픈할 때마다 암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문서가 오픈이 되도록 하는 암호화 설정을 한 다음에 문서를 저장을 해 볼 거예요. 오른쪽에 보호 패널 보시면은 암호화 메뉴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암호로 암호화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에 보안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라는 속성이 실행이 되셨을 거고요.
얘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문서에 해당하는 암호 보안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설정 창이 실행이 되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문서를 열 때 암호 필요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 문서 열기 암호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암호를 입력을 하고요. 확인 눌렀어요. 이렇게 문서에 보안까지 저장을 하고는 반드시 문서를 저장을 해주셔야지만 완벽하게 문서의 보안 설정이 완료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 제가 원하는 반복적인 편집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로만 문서에 적용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거의 한 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한 장의 문서에 편집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장의 문서를 똑같은 기능으로 마법사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시간 소요가 됐던 거를 한눈에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에크로벳 화면에서 실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다 보이시죠? 이렇게 에크로벳 화면에다가 문서를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실 분의 오른쪽에서 아까 도구 패널에서 문서에 편집 기능들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동작 마법사라는 부분의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동작 마법사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액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문서에 적용하고자 하는 액션을 선택하시고 실행만 해주시면 해당 기능이 문서에 적용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이 문서에 민감한 문서 게시라는 동작을 실행을 하고 싶습니다. 정보 누출에 그런 민감한 문서들을 게시하기 전에 그런 교정 기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동작인데요. 해당 동작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동작에 대한 단계가 세부 설정 창으로 실행이 되실 겁니다. 실행되는 편집 단계들이 차례차례 단계 부분에 보이게 되실 거고요. 여기에서는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첫 번째 단계인 교정으로 표시라는 편집 기능부터 천천히 다음 다섯 번째 파일 크기 축소 단계까지 자동으로 일괄 처리가 되게 되는 건데요. 에크로벳 화면에서 직접 문서에다가 또 다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편집하던 문서는 제가 닫고요. 이제 새로운 문서를 불러오겠습니다. 방금 활용했던 그 견적서와 동일한 문서예요. 이제 이 문서를 아까 각각의 기능들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동작 마법사를 활용을 해볼 겁니다. 이제 도구 패널의 네 번째 동작 마법사 선택하시게 되면 아까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하게 액션의 목록들이 보이실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저는 견적서 보안이라는 아까 활용했던 워터마크 교정 그리고 암호 보안에 대한 동작을 새롭게 하나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 작성된 동작 마법사를 실행을 해볼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기능이 첫 번째 단위로 실행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교정으로 표시. 다음에는 교정으로 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실 수 있는 교정 적용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서를 오픈할 때마다 암호화 설정이 되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버튼 눌렀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면서 두 번째 단계인 교정으로 표시 부분이 실행이 되셨고요.
확인하시고는 없애고자 하는 정보의 영역을 동일하게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하시고는 화면 하단을 보시면은 노란색의 작은 창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현재 단계가 편집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창, 진행창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구석에 있는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 나머지 단계인 암호화 설정이 완료가 되면서 파일이 저장 경로를 지정하게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닫기 눌렀습니다. 바탕화면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이제 아까 작성했던 그 견적서라는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실행해서 보시면은 모든 편집 기능들이 적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각각의 기능들로 적용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번에 일괄 처리가 완료가 됐어요. 이게 바로 동작 마법사라는 기능이고요. 이제 동작 마법사 기능은 이렇게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이 목록들을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셔도 되지만 이 목록 이외에도 원하는 형식으로 자유자재로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이제 또 편집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마법사를 새롭게 나만의 동작 마법사로 편집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동작 마법사 패널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액션을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원하는 기능들만 클릭하시게 되면 단계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는 텍스트 검색 및 제거라는 편집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단계 부분에 업데이트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정 적용 단계를 클릭했습니다. 클릭하실 때마다 단계에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암호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총 3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동작 마법사가 새롭게 편집이 완료가 됐고요. 저장만 해주시게 되면은 새로운 동작 마법사를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에크로벳 화면에서 또 직접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패널의 동작 마법사를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첫 번째가 새 액션 만들기라는 부분입니다. 새 액션 만들기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에크로벳에서 편집이 가능한 그 편집 기능들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방법과 동일하게 원하는 기능을 클릭만 해주시면 단계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저는 텍스트 인식 기능을 먼저 사용을 해볼 거고요. 페이지 기능에서는 문서에 페이지 오려내기 기능을 또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호 부분에서 암호화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3개에 대해서 단계가 생성이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로 문서의 암호를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단계의 순서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레이어
위치를 바꾸는 편집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위치를 이동하고자 하는 이 암호화라는 부분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위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얇은 선이 하나 생성이 되실 텐데요. 그 얇은 선이 생성이 된 부분으로 위치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우스를 놔주시게 되면 해당 위치로 그 기능이 위치가 이동이 되실 거예요. 네, 세 번째 위치에 있던 암호화를 첫 번째 단계로 위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저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페이지 오려내기라는 기능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없애고자 하는 단계, 그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게 되면 제일 오른쪽 부분에 X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이 X 표시만 클릭해 주시게 되면 단계에서 삭제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삭제를 하신다고 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메뉴 패널에서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또 다음 시작 위치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동작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위치에서 먼저 실행을 할지에 대한 시작 위치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은 동작을 시작할 때 어떤 파일을 선택해서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는 부분, 이외에는 에크로벳에서 문서를 먼저 열어와서 동작 마법사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라든지 폴더에 있는 문서들을 바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동작을 시작할 때 확인하도록 설정을 할 거고요. 이 두 가지의 단계가 진행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문서에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요. 이제 이 단계에 보시면은 중간에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 옵션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암호화라는 설정이 문서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형식으로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옵션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암호화라는 기능이 설정이 될 때 그 세부 설정을 지정하실 수 있는 창이 실행이 되실 건데요. 네, 지금 화면 꺼지셨죠? 네,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갑자기 꺼져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아까 지금 액션 만들던 그 창으로 다시 되돌아왔고요. 아까 적용했던 부분들과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옵션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암호를 설정할 때 지정하실 수 있는 그 세부 설정 창이 실행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서는 암호 보안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문서를 열 때 지정을 할 것인지, 인쇄 편집을 제한을 하는 권한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권한 설정을 통해서 지정을 할 거고요. 확인 눌렀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문서에 이 동작이 적용이 됐을 때 제가 옵션으로 지정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동으로 적용이 되실 겁니다. 이외에는 이제 똑같이 그 문서에 옵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서마다 똑같은 기능은 적용이 되더라도 옵션이 다른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문서가 실행될 때마다 이 옵션을 사용자에 맞게 편집을 해주실 수 있도록 설정창이 실행되도록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옵션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에게 확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 체크가 되어 있는 그 단계가 진행이 될 때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의 옵션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지금 지침 단계 추가라는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이 지침 단계 추가라는 부분은 노틱스를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이 단계를 적용을 했을 때는 문서에 어떤 형식의 편집이 적용이 됩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단계의 이름을 지정하게 되실 거고요. 세부적인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지침에 대해서 저장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시고는 저장해 주시면은 업데이트가 되실 거예요. 저는 입력을 하지 않고 취소 눌렀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옵션까지 모두 지정을 하고 나서는 이 편집이 적용이 된 문서의 출력 위치를 지정하게 되실 건데요. 클릭해서 보시면은 컴퓨터의 폴더로 저장을 할 것인지, 동작을 시작했을 때 어느 위치로 저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동작을 시작할 때 확인하도록 지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메뉴들 중에 제가 편집했던 그 문서와 동일한 폴더에 저장이 되도록 선택하는 옵션이 있으세요. 이제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는 문서가 저장이 되시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원본의 문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장이 됐을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도록 하는 옵션을 지정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그 옵션은 저장 위치에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네모 모양의 단추가 보이실 겁니다.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원래 파일의 이름을 유지를 하거나 원래 파일 이름의 앞쪽과 뒤쪽에 이름을 추가를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실 수 있는 세부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취소 버튼 눌러볼게요. 이렇게 세부 값까지 모두 조정을 하고 저장 눌렀습니다. 그러면 해당 액션에 대해서 이제 액션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실 건데요. 여기에서 저는 제 이름으로 액션의 이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동작 설명은 이 동작은 어떤 문서를 편집할 때 활용하는 동작입니다. 라는 알림창으로 활용이 가능하신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무관합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오른쪽 목록에 김현지라는 새로운 액션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원하는 형식의 동작 마법사를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동작 마법사의 편집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네,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하셨던 기능들의 활용을 해서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는 반복적인 문서 편집 시간을 최소화해주며 업무 표준화가 용이한 에크로벳 10프로의 새로운 기능은 무엇입니까?가 문제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정답과 함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지금 하단에 연락처가 보이실 텐데요. 이제 그 연락처로 정답과 본인의 성함을 보내주시면은 영화 티켓 그 2인 기프티콘을 선착순 5분께 드린다고 하시니까요.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되게 쉬우시죠? 네, 오늘 세미나 잘 들으셨다면 되게 쉬우신 그런 퀴즈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작 마법사를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 동작 마법사는 혼자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동작 마법사라는 그 메뉴에 보시면은 액션을 편집하실 수 있는 그 메뉴를 잠깐 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 메뉴에서 하단에 보시면 바로 내보내기와 가져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버튼과 가져오기 버튼을 활용을 해서 액션 파일을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고 받는 기능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또 에크로벳에서 실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커넥트를 계속 연결을 했더니 에크로벳이 계속 꺼지네요. 네, 에크로벳을 다시 실행을 했고요. 이제 이 에크로벳 화면에서 동작을 공유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안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죠? 여기에 도구 패널에서 동작 마법사 다시 한번 선택을 했고요. 네, 아까는 새 액션 만들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액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동작 마법사 두 번째에 위치한 액션 편집입니다. 액션 편집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부분과 동일한 작은 설정 창이 하나 활성화되실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액션 파일들을 내보내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하실 때는 공유하고자 하는 그 액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하시면 바로 하나의 시퀀스 파일로 저장이 되실 건데요. 한번 내보내기 선택을 해볼게요. 내보내기 선택하시게 되면 seq라는 이런 포맷의 액션 파일인 시퀀스 파일이 저장이 되실 겁니다. 저는 찾기 쉽게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하고 닫기 눌렀습니다. 네, 바탕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김현지라는 새로운 액션이 seq의 포맷으로 하나의 파일로 떨어졌습니다. 이 파일을 매일 첨부를 하셔서 주고받으시면 동일한 이 동작 마법사를 문서에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서를 이 동작 마법사를 내보내기를 하셨다면 다른 분이 작성한 이 동작 마법사를 이제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동작 마법사를 불러오실 때는 또다시 액션 편집 메뉴를 활용을 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내보내기 메뉴 하단에 있는 가져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져오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불러올 그 액션 파일에 대한 파일 경로를 지정하게 되실 건데요. 여기에서 저는 미리 작성을 해놓은 액션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PDF 문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액션을 하나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선택을 하시고는 열기 하시면 바로 PDF 프레젠테이션용이라는 액션이 액션 목록에 업데이트된 거를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닫기 하시고 오른쪽 보시면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용 액션 한번 문서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불필요한 흰 여백을 제거하는 메뉴가 실행되시고요. 두 번째는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기 위해서 문서를 열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 열지에 대한 단계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파일의 크기를 축소하는 단계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 동작 마법사입니다. 다음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액션이 적용된 소스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요. 파일 추가 선택하시고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 마법사로 처리될 파일 목록에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먼저 PDF로 변환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액션 파일이 적용이 되실 겁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문서를 PDF 문서로 변환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첫 번째 단계인 여백을 없애는 편집부터
화면 보기 모드, 애니메이션 효과, 그리고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는 단계가 실행이 되실 건데요. 이제 변환이 되면 바로 첫 번째 단계가 실행이 됐습니다. 계속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처음 보기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게 되시고요. 저는 전체 화면 모드에서 열기를 선택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페이지 전환이에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 전환 메뉴에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 파일 크기 축소의 단계가 실행이 되면서 작성이 완료가 된 문서를 저장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장 안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문서를 불러왔더니 첫 번째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실행이 되셨어요. 예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PDF 문서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화면처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클릭 하실 때마다 화면이 전환될 때 그 애니메이션이 보이도록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ESC 버튼 누르시면은 슬라이드쇼를 비활성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액션 동작 마법사에 대한 공유까지 한번 활용을 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퀴즈예요. 동작 마법사를 작성하고 이제 공유하는 방법을 작성을 해 봤었는데요. 이제 공유를 위해서 내보내기를 활용했을 때 저장되는 그 동작 마법사의 파일 포맷은 무엇입니까가 퀴즈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맷을 아까 제가 저장하는 부분을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포맷을 정답과 함께 이제 본인의 성함을 같이 한번 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로써 오늘 에크로벳 이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하기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에크로벳 이 세미나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첫 번째에 있는 다시 보기 링크를 통해서 접속 가능합니다. 또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